수사기관 개인정보 불법 조회와 관련해 광주 MBC가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 결과 감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TX 요금과 속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의회가 정부 부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오늘부터 항공권 할인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공항의 존폐 문제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광주시 비서실장이 인선 2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광주시의 인선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또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사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단 수사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확인하기 위해 광주 MBC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청은 공개를 거부해왔는데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의자 여성 사진을 검찰 전산 기록에서 훔쳐보다 기소된 검사와 수사관들. 채권자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려줬다 파면된 경찰관들처럼 검찰과 경찰은 전과 기록과 각종 수사 정보와 같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전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고 광주 MBC는 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거부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경찰관 개인과 그들이 들여다본 이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보 공개에 이어 행정심판에서도 잇따라 공개 거부 결정이 내려지자 광주 MBC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2년 경찰청이 전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의 자체 감찰이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경찰청을 비롯한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훨씬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감찰 자료가 공개되면 수사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경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감찰 자료의 최종 공개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보 공개를 거부했던 경찰이 그러면 국민들의 정보도 새지 않게 잘 지켰을까요? 전처럼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검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400억 규모의 보이스피싱단을 잡고 보니 뜻밖에도 현직 경찰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 전산망으로 조직원들의 수배 여부를 알려줬고 이를 토대로 수사망을 피해온 겁니다. 이들은 전직 경찰 간부로서의 수사 경험을 범죄에 악용하였고 지난 2012년 경찰이 대대적 감찰에 나선 계기는 경찰의 단속 정보가 자꾸 새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 자체적인 감찰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전산기록 무단 열람과 불법 유출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록 등을 조회할 때마다 쓰도록 돼 있는 조회 목적을 실제와 다른 그럴듯한 것으로 바꾸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관련한 감찰을 강제하는 장치가 없어 성추문 검사 사건과 같은 일이 터질 때만 반짝 감찰에 나설 뿐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대대적 감찰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관련해 감찰을 벌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운행 요금과 속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의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고 요금 인하와 운행시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시도의회는 정부가 10년 전에 분기역을 천안에서 오송으로 바꿔서 19km를 돌아가게 하더니 당초 약속을 어기고 추가 부담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열흘 앞두고 바짝 긴장한 항공사가 오늘부터 요금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승객 유출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광주공항 이전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김포 광주 간 주중 항공편 4편이 4만 원대 할인 항공권을 내놓은 첫날. 승객들은 줄어든 부담을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KTX가 개통하면 뭘 탈지 묻자 대부분 KTX를 골랐습니다. 수속 밟는 게 이제 그런 게 좀 귀찮고 서울에서는 김포에서 서울 시내로 움직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불편했죠. 항공과 KTX 요금 차이가 좁혀지는 건 선택에서 큰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10,000원 내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주어진 업무 긴급성이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의 큰 메리트는 못 느낄 것 같아요. 10,000원 내외면. 실제로 항공이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은 5% 정도에 불과한데 KTX가 개통되고 나면 절반 이하인 2.6%로 극히 미미해집니다. 앞서 KTX가 개통한 대구에서는 1년 6개월 만에 80% 가까이 항공 승객이 줄어 김포 대구 간 노선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편수 요금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항공 승객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고속철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를 좀 늦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경쟁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가기에는 속도 경쟁력에서 고속철도가 너무 월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논리로 곧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광주공항 이용객 감소. 군공항 이전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광주공항 이전에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비서실장이 전임제섭을 거진 비리 의혹의 후폭풍 때문에 2달도 안 돼 사퇴했습니다. 민선 6기 이후 이런 인사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인사 시스템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젠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명된 지 채 2달도 안 된 이재희 광주시 비서실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시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연인 신분에서 충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최근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 연구원의 기자재 납품 비리 등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연루 가능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비서실장의 사퇴로 경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부실 검증 인사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신임 정무특보를 열흘 전에 발표했지만 당사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검증한다는 이유로 열흘 넘게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교수직을 산 혐의로 징역형을 산 인사를 부실한 검증으로 비꼬울 건강타운 임원에 임명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혀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설도 커지고 있습니다. 후임 행정부시장 인선 역시 적임자가 고사하거나 마땅한 인사를 찾지 못해 2개월 넘게 난항을 거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6기 이후 단행된 인사가 정실과 보훈 논란, 부실 검증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인사 시스템 붕괴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경찰이 이재희 비서실장이 원장으로 재직했던 장성 나노바이오 연구원의 납품 비리에 대해 내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나노바이오 연구원의 김모 팀장이 납품을 독점하게 해주는 대가로 광주의 모 업체로부터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팀장을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팀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재희 전 의원 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 4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철사와 너트 등 85개의 이물질이 발견된 한빛원전 3호기 증기발생기 안에서 이물질 4개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유입 경로와 형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측은 이물질 89개 중에서 51개를 제거했지만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에 열리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최경란 국민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최경란 신임 총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대중화 산업화를 통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국제적 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감독은 서울 디자인 한마당 총감독과 프랑스 생떼띠엔 디자인 비엔날레의 한국관 큐레이터 등을 지냈습니다. 일상에서 모든 대중이 쉽게 이해하는 디자인. 그러나 그 디자인의 수준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배려하고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시를 통해서 참여하는 전시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주로 중심을 모으고자 합니다. 과거도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양 경찰관들의 합동 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해 해양경비 안전본부는 오늘 목포 효사랑 장례식장에 고 최승호 경감과 백동흠 경감, 박근수 경사와 실종 상태인 장용훈 경장의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분향소에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남지사 등 각계 인사와 일반 시민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늘 열린 상생발전위원회 첫 정기회의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인사 등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상생 현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원 통합과 무한공항 활성화 등 그동안 14개 과제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받은 뒤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중학교 배정 원칙을 세우라고 광주시 교육청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최근 논란이 된 광주 광산구 지역의 중학생 집단 전학과 관련해 민원성 요구를 교육적 판단 없이 수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부당한 전학 요구를 민원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환경 전환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 전국 순회투쟁단이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파견 사용 사업주를 구속할 것과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사업장을 찾아다니는 순회투쟁단은 금호타이어와 기아차,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등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정규직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지역 4개의 사업장의 사업주들을 성토했습니다. 성비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사업이 학교 측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 지역 남중과 여중 10곳을 대상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뜻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9곳이 전환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학교 측은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점과 동문회와 학부모의 반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지난해 5월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유족 4명이 해당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법인은 유족들에게 총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